자, 오늘은 36차 신용창조, 신용파생상품, 신용평가제도, 신용환산율, 자, 신재생에너지, 신주입수권 부사채, BW, 본드 위드 워런트, 신흥시장 국채권지수, EMBI 플러스, 실망실업자, 자, 실물화폐 및 명목화폐, 실업률까지 이렇게 총 10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부터 창조를 했다는 거, credit creation.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이 예금과 대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금 통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은행이 A은행에 100만큼의 본원 통화를 공급하면 A은행은 이중 10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을 대출로 운영을 합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B은행에 예금을 하면 B은행은 다시 이 가운데 9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81을 다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무한정 반복되면 결국 예금은 1000. 그러나 대출받은 사람이 전부 예금하기보다는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현금 부분은 신용창조 사이클에서 누락되므로 실제 통화량은 1000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금은 1000만큼 늘어납니다. 즉 100이라는 본원 통화가 신용창조를 통해 1000이라는 예금 통화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본원 통화와 통화량 사이의 관계를 통화승수라 합니다. 그래서 통화승수는 10인데 지급 준비율을 변경을 하면 승수 효과를 통해서 신용창출 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급 준비 제도는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입니다. 지급 준비율을 이제 인하를 하면 통화 승수가 커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 승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를 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 통화 긴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 준비율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연관 검색어 지급 준비 제도, 통화 승수, 본원 통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용창조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중요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자, 신용파생상품, 크레디트 데리베이티브, 이 채권, 대출금 등과 같이 차입자 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분리해서 이를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신용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금리, 환율 등 가격 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의 시장 위험을 이제 선도 및 선물거래, 스왑, 옵션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데, 차입자의 부도, 신용 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 가치가 등락하는 금융자산의 신용 위험을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그 위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 위험을 전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자는 보장 매입자, 신용 위험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자는 보장 매도자라고 합니다. 보장 매입자는 보유채권의 신용 위험 노출을 없애고 기존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보장 매도자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신용 위험만을 분리해서 거래하므로 신용 위험에 대한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여 신용 위험을 다수의 투자에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보장 매입자, 신용 위험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자는 보장 매도자라고 합니다. 보장 매입자는 보유 채권의 신용 위험 노출을 없애고 기존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보장 매도자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서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파생 상품은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신용 위험만을 분리해서 거래하므로 신용 위험에 대한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여 신용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신용평가 제도. 넓은 의미에서는 신용평가란 이제 자금을 빌린 차입자, 즉 가계기업 등의 부채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를 일주 같은 걸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 회사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주는 것이 있고, 다음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개인 등의 신용 등급 평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신용평가 회사 CRAS라고 하는데, Credit Rating Agencies. 채권을 발행하려는 이제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증권 발행자의 신용도를 등급으로 제시를 하고요. 신용평가 회사는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837년 태판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현재 세계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이러한 신용평가는 투자자에 대한 자료 제공 이외에 금융기관이 등급이 낮은 채권 보유를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 등에 이용되는 개인 신용평가제도 CSS는 개인의 인정상황, 소득, 금융기관 거래 및 대출 실적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 여부, 대출 가능, 적용금리 등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자, 신용 환산율, BIS 자기자본 비율 계산 시 난내 자산의 경우 익스포즈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도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게 됩니다. 남외 자산의 경우 관련 권리 의무가 미확정된 상태로 난내 자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익스포즈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난외 자산 계약의 원금의 신용 환산율 곱해서 산출된 신용 리스크 상당액을 익스포저로 보고, 이에 거래 상대방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위험 가중 자산을 구합니다. 따라서 신용 환산율은 남의 자산이 실제로 활용돼서 난내 자산으로 전환될 확률 개념이고, 특별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거래 유형 및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젤위원회 BCBS가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양금세관은 BIS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내 자산, 난외 자산, 위험 가중 자산, 요거에 대해서 좀 단어는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자, 36-1차의 5번째. 자, 신재생에너지. 이거는 요즘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2022년, 202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 우레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칭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는 이제 자국의 자원 여건 및 환경 기준 등을 고려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은 특정 에너지를 추가 또는 제외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은 없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통계 편제 기준도 이제 국가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및 수소에너지 3개를 신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하의 8개의 재생에너지로 이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검색어는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36-2차 신주인수권 부사체부터 하겠습니다.